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확산된 초연결 사회에서 네트워크는 모든 경제사회 활동을 연결하는 기간 산업입니다. 전 세계 81억 명의 인구와 750억 개에 달하는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는데요. 디지털 주권이라는 최근의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 최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한 기업의 플랫폼 마비 사태는 우리 사회에 디지털 재난에 대한 경종을 울렸고, 디지털이 극대화된 초연결 사회에서 경제, 사회 전반을 마비시켰던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과거 작은 네트워크 장애나 순간적인 통신 장애 등으로 끝났던 문제가 이제는 일상 전반은 물론 안보,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혁신 또는 디지털 대전환, 이런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용어들을 써가면서 이제 네트워크로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사회를 이제 그런 현상 또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안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게 되면 이제 플랫폼 마비 사태와 같은 형태가 이제 다양한 산업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의 서비스가 마비가 됐을 경우에 다른 서비스들 또는 다른 사회 분야 또는 다른 산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로 좀 번져가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재난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위협이며 새로운 형태의 재난입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넘어 도약의 시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특정 기업의 서비스 중단을 넘어 디지털 주권 그리고 경제 안보 측면에서 더욱 고민하게 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성능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달려왔던 디지털 대전환이 이제는 안전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었는데요. 연결을 넘어 단절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일상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기술로 디지털의 역할이 더욱 본격화될 것입니다. 디지털 재난이라던가 아니면 디지털 안전에 대한 개념으로 보게 되면 안전 서비스 또는 재난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한다거나 빠르게 대응하는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정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하나의 서버가 마비가 됐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제2, 제3의 백업 센터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제 즉각적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제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발이자 주요 운송 동력인 자동차. 100년 넘게 인류의 동력이었던 내연기관차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탄소 중립 움직임 속에 전기차의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닌 최신 전자기술이 장착된 신기술의 총집합체인데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최첨단 기술과의 융합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로 그 영역이 확장되면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IT 업체들의 도전은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서 혁신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이 자동차 미래 모빌리티는 융합 개념입니다. 모든 과학기술의 총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모빌리티의 경쟁력이 그 나라의 경쟁력이고 그 나라의 먹거리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글로벌 기업이 모빌리티로 덤벼드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필연적입니다. 미래의 먹거리,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를 찾고 선도 기업으로서 미래의 모빌리티를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융합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앞으로 더더욱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제약에서 벗어난 자동차는 AI와 로봇 기술과의 융합으로 단순히 도로를 달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도심 항공교통인 UAM이
그 첫 주자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상상 속의 일상이 이미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UAM은 기존 항공기가 아닌 전기 동력의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이용해서 도시의 하늘길을 이용하는 새로운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와 관련 기업들, 공기업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UAM은 기존 교통수단과 혼합되고 융합되면서 도시의 교통량을 한 5%에서 10% 정도 분담을 하고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필요한 곳들에 대해서 적절한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와 자율비행, 저소음 공법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적용된 도심 교통수단 UAM은 헬리콥터와 드론을 결합한 형태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복잡한 도심에서도 운행이 용이한데요. 2021년 시연 당시 가상의 노선 3km를 3분여 만에 완곡했는데 이는 김포공항에서 강남 코엑스까지 단 10분 만에 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런 UAM의 등장으로 우리 생활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2025년 수도권 지역의 비행을 시작으로 상용화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정부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이착륙장, 충전소, 관제 시스템 운영 플랫폼 등 기반 시설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UAM이 발전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UAM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세계 표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범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알맞는 표준 기준을 만들어서 국내 기업들이 유행 기체를 만들고 도시의 교통 시스템에 녹아내려서 그것들을 잘 활용되게 할 수 있다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세대 일자리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율주행차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교통수단의 확대와 더불어 지상에서 하늘까지 모든 공간이 인프라가 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모빌리티의 혁신은 우리가 누릴 서비스 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기계적 발전이 아닌 우리 삶의 또 다른 진화이기도 합니다. 세계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견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동맹 중심의 블록화는 더욱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은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될 것이고 무엇보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해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글로벌 경제도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ICT 분야도 팽창이라든지 확장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미 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이라든지 국가 안보에서 디지털 역할은 한층 더 중요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패권 경쟁의 모습도 사뭇 달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자원의 민족주의입니다. 2022년에 겪은 공급망 위기 역시 자원 민족주의의 심화에 따라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같은 자원도 패권 경쟁의 무기가 됐습니다. 또한 패권 경쟁에서 기술력과 함께 중요한 것은 최고의 전문 인력 확보인데요. 이로 인해 각국의 인재 육성과 해외 인재 유치에 대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런 피할 수 없는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적 대응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ICT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활용되고 그런 기술력의 차이에 의해서 경제력이라든지 국가의 성장 이런 모멘텀이 달라지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래서 기술 패권 경쟁이 되게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바탕에는 우수 인력, 최고의 전문 인력이 중요한데 그런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문 대학원이라든지 대학원 내에 연구센터, 그래서 저희는 통상 ITRC, ICT의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ITRC를 분야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술력과 인력 양성 두 축이 같이 맞물려서 성장하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3년 ICT 산업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디지털 대도약의 시대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가트나는 세계 ICT 시장이 2022년 3.0%에서 2023년엔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국내 ICT 산업 역시 중장기 전망에서 전년 대비 1.4%가량 소폭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3년 경제 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은 더욱 내실을 다지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등 새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반영해서 경제사회적 영향력과 투자의 시급성이 높은 10대 이슈를 포함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을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한편 ICT 스타트업의 고성장 기업 도약 지원과 중소기업의 ICT 융합 제품 서비스 사업화 지원 등 기술 사업화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10대 이슈를 중심으로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이해 확산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디지털, ICT 기술은 우리나라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해 나가는 선봉장 역할을 해왔는데요. 국내외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은 2023년 역시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에서 디지털 대도약을 준비할 ICT 산업을 통해 2023년 다시 한번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희망의 골든타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